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들에 이어서 미국 주식 또는 우리가 개인연금, 퇴직연금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당신만 못 버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미국 주식이 요즘에 너무 잘 오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계좌를 보면은 사실 많이 못 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벌고 있긴 하겠지만 요즘처럼 장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미국 주식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은 하는데 그때 나의 계좌만 이렇게 높지 않는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저희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당연히 잘못된 투자 습관입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하락 구간이 몇 년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져 왔던 적도 있고요. 3년 이어질 때도 있고 1년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한 단기간 올해 4월 관세 이슈로 떨어졌을 때처럼 뭐 한두 달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변동성을 가지고 되는 거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10에서 20% 정도 하락하면 공포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면 팔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고 뉴스에서 위기를 보도하면은 급매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단기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절을 하고 그리고 바닥에서 팔고 고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습관이 반복되고 감정적으로 결정으로 최악의 타이밍을 선택하는 그런 좋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어, 지금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주식은 어,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면 경제를 공부한 학자들,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춘다 하더라도 타이밍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또는 사람의 어떤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밍은 절대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올랐을 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그런 습관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은 37% 폭락했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3년 후에는 원금을 회복했고 5년 후에는 60%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만약에 이때 팔았다면 영구적으로 손실이 되는 거죠. 팔지 않으면 손해가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팔면 영구적으로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하락하는 시기를 굉장히 몇 번 많이 받아봤는데 그때마다 결국에 체험한 건 뭐냐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미국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패자는 누구냐면 떨어질 때 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잘못된 습관은 올랐을 때 많이 올랐을 때 예를 들면 몰빵을 해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몰빵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입니다. 미국 ETF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분산을 장기 투자하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져도 사고 오를 때도 산다는 거죠. 그 방법과 정반대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을 많이 못 보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익이 나면 팔아버려서 복리 효과를 못 누린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 주위에도 지인 중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현금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현금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을 때 살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팔고 나서 그 이후에도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그 사람의 예측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죠. 어, 나의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주식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느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의 판단을 믿고 잘못된 투자를, 잘못된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100%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판단에 맡기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산다던가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쌀 때만 산다던가 이런 자기만의 규칙을 정하고 그거 그대로 밀고 가면 되는 겁니다. 20% 올랐으니 일단 팔고 보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다음에 단기 수익에 만족하고 현금화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용돈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300만 원 투자해서 30% 수익이 나서 한 90만 원 정도 이득이 났다 치더라도 그게 나의 노후, 나의 어떤 자산 증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 그러니까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약간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한번 투자한 거는 사실은 팔면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눈덩이가 더 커져서 더 큰 눈덩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복리 효과죠. 그 다음에 수익 실현 후에는 재투자를 안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용돈으로 써야 되고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우량주를 너무나 일찍 매도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도 미국의 안정적인 지수 ETF에 투자를 해도 쉽게 이렇게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오는 상승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복리의 마법을 스스로 차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주식은 결국엔 복리의 힘으로 상승합니다. 내가 노후 자산, 연금 계좌를 통해서 노후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복리입니다. 그래서 복리 없이는 내가 연금 계좌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복리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과 그리고 수익률인데 시간은 내가 주식을 샀을 때 주식시장에 머무른 시간이지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버리고 타이밍을 재는 그런 사람한테는 복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과 수수료 이 부분도 문제가 있죠. 계속 사고 팔고 하면은 당연히 수수료, 세금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예측입니다. 예측하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 고점이니 팔고 나중에 저점으로 사야지. 사실은 이 말대로만 되면은 너무나 좋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경제학자들도 만약에 타이밍이 알았다면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부자의 순위는 결국에는 그 말이 맞다면은 경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순으로 짜여져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예측하려고 하는 그 판단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경제 뉴스를 보고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예측에 의존하면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차트 패턴으로 단기 방향을 예측하려고 하죠. 차트 공부인 거죠. 그러면 현금으로 대기하다가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주식은 사실은 주식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주식을 이야기할 때 주식은 100% 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측하고 하는 순간 주식의 수익률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 계좌를 통해서 연금 부자가 될 필요가 있는데 연금 계좌는 장점이 분명히
있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환경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쉽게 사고 팔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식의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판단을 해버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높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런 거의 모든 분들이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 간단하죠. 그냥 분산 투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 올라갈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산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용기를 내서 더 사둔다. 그리고 주식은 절대 빼지 않는다. 이런 방법만 유지를 해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